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이제 2주차 또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또 지나고 나면 우리가 또 20일부터는 중간고사 또 시험을 보는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바쁜 와중에도 또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하여튼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잘 활용해서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한 학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제 추석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시간이 또 너무 빠르다는 시간이 이렇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육성제도론 제6장 청소년 복지지원법입니다. 1장서부터 9장까지 해서 9절까지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의의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연역을 이제 우리가 알아볼 텐데 먼저 청소년 지원법의 의의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이 지원법은 수련과 보호 위주의 청소년 육성 법률 체계에 이 복지 부분이 어떻게 돼요? 보완돼서 이 균형 있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제정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그 지원법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되고 균형 있는 청소년 기반의 육성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어떤 그런 사회 경제적인 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이 청소년과 그리고 교육적인 선도가 필요한 이 비행 청소년에게 기초생활 보장과 그다음에 학업과 의료 지원, 그다음에 직업 능력 강화와 상담, 수련, 체육 등 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립 및 자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립 및 자활을 할 수 있는 이 복지 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모든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인권의 보장, 그리고 건강과 안전의 보장, 경제적 자립 지원, 여기에 대한 이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데 이 의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청소년 지원법의 의의는 이 균형 있는 이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법을 이 청소년 법률 체계를 체계하는 것은 이 청소년들의 복지 부분이 보완돼서 균형 있는 청소년 어떤 그런 육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립과 자활이라는 거죠.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주요 연역을 우리가 한번 이제 주요 연역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의의는 여기에서는 아까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삶의 질 향상과 체적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면 주요 영역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제도화한 거죠. 그래서 2004년 2월 9일에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법률 제 7164호로서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년 2월 1일에 자 이제 전부 개정을 이제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가 이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을 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마련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과 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에 관한 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법률 제정에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부 2012년 2월 1일에 전부 개정한 것은 이런 어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현행 제도상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미비점 이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또한 청소년 그 복지지원법의 어떤 그 전부 개정에 마련 이제 절차가 마련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 이제 3월 24일에 자 청소년 복지 사업,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어떤 것을 설립했냐면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이것으로 하여금 자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이 정책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상담하고 그다음에 어떤 복지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청소년 상담 기법의 개발 및 상담 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이러한 어떤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여기에서 이것들을 어떤 만들게 된 실현하게 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이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년 후에 2016년 5월 29일에 자 청소년 자립 지원관 이거를 청소년 쉼터뿐만 아니라 자 청소년의 복지 지원 시설에서 퇴소한 후에도 자 복귀할 곳이 없을 때 지원하는 시설 이거를 이런 어떤 기준 이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 쉼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8세 이상이 되면은 또 이제 나와서 다른 거에 거주하는 이런 이제 시세가 있는데 그런 이제 나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 복귀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복귀할 곳이 없을 때 이제 지원한 시설을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년법 제32조 1항 2호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학업, 그다음에 자립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을 청소년 복지 시설로 이제 규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이고 이제 2010년대가 되니까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눈길을 돌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이런 복지 시설과 관련된 어떤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처음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강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또 관심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할 어떤 그런 자원도 없었고 우리나라가 먹기 살기 힘들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모습들이 사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복지,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어떤 복지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운영상의 제도적인 이런 어떤 것들을 마련하고 또 그런 마련하면서 여태까지 운영해 왔지만 그런 것들을 미비된 것이 있는지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법을 이제 바꾸어가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러한 측면에서 또 2016년 12월 21일에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이제 건강 증진, 그다음에 이 체력 향상을 위해서 이 질병 예방과 건강 교육 등에 필요한 이런 어떤 시책을 이제 수립할 때 청소년의 이제 이 성별, 청소년의 이제 뭐 청소년은 무조건 그냥 남녀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별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규정을 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가정 밖 청소년이 이 가정 폭력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 입소한 경우에 청소년 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이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퇴소가 강제될 수밖에 없어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의 한계를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될 경우에는 자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하게 되겠다.
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이 보호와 지원을 강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뭐 가정 밖의 청소년은 뭐냐면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가정을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 밖 청소년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청소년들의 이제 어떤 부모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또 돌려보내고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돌려보내니까 가정에서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 밖 청소년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강제 퇴소시킬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청소년의 의사에 반영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법적인 것을 마련하게 됐다. 그래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7년도 12월 12일 날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자, 이 저소득층 이 청소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제 이 청소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거나 이제 구입하지 못하니까, 그다음에 생리기간 중 어떤 등교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또 문제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자, 여성 청소년에게 이제 보건위생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이러한 법이 또 이제 강화되는 이러한 측면이 돼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생일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초등학교 이제 뭐 4학년 빠르면 5, 6학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생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또 가정 형평상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의 생리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이런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법적 마련해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법적인 제도가 이제 또 마련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청소년 지원법에 대한 것들은 이제 더 이제 활성화되고 어떤 말에서 지원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8년 12월 18일에는 자,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해서 의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어떤 그 생활 등 이러한 것들의 어떤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3년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여기는 교육적 선도를 통해서 예방적, 그다음에 회복적, 그다음에 보호 지원 이런 어떤 명칭을 변경하고, 자, 보호 지원의 목적 및 그 어떤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규정하게 돼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적 선도를 통해서 예방하고 회복하고 보호 지원하는 이런 어떤 명칭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변경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보호 지원의 목적이라든지 그 내용을 이제 법률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게 청소년 지원법의 이제 용어정의인데, 자, 청소년 지원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2조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청소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여기는 몇 개가지만 나오지만은 이제 청소년 기본법도 제3조의 정의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호에 나와 있다. 그래서 자,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청소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9세 이상, 청소년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다만 다른 법률에서 어떻게 돼요? 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먼저 법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이 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것은 9세에서 24세, 그래서 여기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법률을 다시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 청소년 복지란 자, 기본법 제3조 4항에서
이 청소년 복지를 나에게 얘기하는데, 자, 이 청소년 복지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자,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복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것이 이제 청소년 복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란 뭐냐?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 대리인 또는 사실상의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호자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9세서부터 24세지만 사실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9세에서 보면 실적으로 보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렇게 되는데 좀 너무 어린 또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의 어떤 보호를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또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기준은 우리가 이제 19세 뭐 이렇게 해서 이하를 이제 우리가 미성년자 이상을 이제 우리가 성년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또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성년자는 이제 보호자의 어떤 보호를 따라 또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약간 상충되는 건 있지만, 그러나 청소년 이 보호자는 어떤 친권자, 법정 대리인, 그리고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호자라 얘기를 말하고 있고요. 자, 위기 청소년이라는 것은 뭐냐? 위기 청소년. 자, 가정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학업이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어떤 또 우리가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 어떤 그런 청소년을 우리가 위기 청소년이라고 한다.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청소년들은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소년들의 그런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위기 청소년이라는 것은 이런 학업 수행이라든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런 어떤 부족한 이러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가정 내에서 갈등과 확대, 그다음에 폭력, 방임, 이 또 그다음에 가정 해체, 가출 이런 등의 어떤 사회로부터 이 그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어떻게 돼요?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그러니까 어떤 면은 가정 밖 청소년은, 자, 가정 내에서 갈등하고 폭력하고 학대하고 어떤 그런 방임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어떤 그 사회로부터 이탈된 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리가 이제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부모는, 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부모라고 한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이 청소년이 일어났던 사람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실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청소년 어떤 육성, 그렇죠? 청소년 육성은 뭡니까? 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다음에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을 보호해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우리가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우리가 청소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청소년 보호란 뭐냐면, 자,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물질이라든지 물건,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각종 청소년을 위해서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청소년의 보호라고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청소년 시설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 활동과 복지 그리고 청소년 보호에 적용되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청소년 시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자는 그래서 이 청소년 지도자는 어떤 것이냐면 청소년 어떤 지도사,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기업에서 여러 가지 어떤 건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청소년 시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자, 청소년 단체라는 것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단체, 이것이 이제 청소년 우리가 그 단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 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그 수련원과 관련된 청소년과의 같은 어떤 용어 정의와 또 수련은 먼저 이제 우리가 했죠. 어떤 수련원에서는 어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봤고요. 여기에서는 용어 정의를 하고 자,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 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고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제 복지에서 첫 번째 이제 청소년의 이제 우대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그다음에 여가시설 이런 것 등의 청소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료를 어떻게 돼요?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고 다음에 어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그런 시설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운영하는 기술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해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 3조 제1항에 보면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그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의 우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어떤 재정적 보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시설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과 관련돼서 이 청소년 우대라는 게 이제 있는데 아까 이제 청소년 중에서 자,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청소년 어떤 시설의 관리자에게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학생증, 청소년증 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또는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나 이렇게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증표,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제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 청소년증은 자, 청소년증은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그래서 이 특별 또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어떻게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은 괜히 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지 않았겠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 그 어떤 그 청소년증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에 많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또 활용하는 방법을 또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어떤 법적인 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막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청소년증을 소지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부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자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만 여러 가지 어떤 이용료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 그 인원은 어디냐 하면은 그 어딘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보면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자는 경우에는 이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추석이다, 명절이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청소년들에게 우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걸 떠나서 귀성길 어떤 말에서 귀성길에 대한 어떤 것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대학 입시라든지 검정고시, 각종 경시대회, 병원 등에서 신분 확인 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증의 발급은 언제 하냐면 청소년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신청서 제출은 누가 합니까? 신청인이 해야 되겠죠. 신청인.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처는 여기서는 읍면 동대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출처는 이제 아까 뭐 읍면동 주민센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서류가 있죠. 제출처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신청인은 청소년의 어떤 본인의 대리인, 그 다음에 읍면동 제출 서류는 발급 신청서,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사진 한 매가 있어야 되고, 자, 대리인 증명 서류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들을 신청 서류고요. 그러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방문 수령 신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등기 우편 신청. 예? 방문 수령 시에는 자 여기는 신청기관에 어떤 그런 신청기관에서 방문해야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등기 수령 신청 시에는 집에서 평가하는 이런 어떤 동기 수량이다. 그래서 등기령 본인 부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증을 우리가 이제 발급받게 되고요. 이러한 청소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그러니까 청소년다워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발급 신청서는 신청인이 누구라 그랬죠?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고 대리인은 분명히 갈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는 이렇게 발급 신청, 수령 방법 하나, 사진 한 매, 대리인 증명 한 명. 그다음에 방문 수령 접수 시, 등기 수령 접수 시. 그다음에 방문 수령 접수 시는 신청 기관에 방문해서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 이 등기 신청 시에서는 집에서 등기 수령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청소년증을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의 이제 어떤 건강 보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건강보험. 자, 청소년의 이런 어떤 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성별 특성을 고려해서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질의 예방
하고 건강교육 이런 것 등의 필수의식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호자는 어떻게 돼요? 보호자는 어떻게 돼요? 자,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건강 체력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서 이제 보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이 성장을 위해서 여성 청소년이 대리용품을 선정하는 경우가 이를 나왔던 지원하는 경우가 그 생리품을 신청하는 경우가 이를 지원할 수 있고 이제 물품 지원의 어떤 기준이나 범위, 신청 및 지급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청소년 이제 건강 보장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가는데 이 건강 보존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대해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위생의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국민생활보장법. 이제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서 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조에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다음에 교육수급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제한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이제 5조에 따라서는 지원 대상자죠.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는 자, 여러 가지 이제 이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건위생 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정해진 그런 어떤 틀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 검사와 건강 검진, 이제 건강 검진이라 건강 진단 이것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체력 검사 및 건강 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조 제1항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자, 이제 5장 이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입니다. 통합지원 체계. 그래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서 보호해야 되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 5에 따라서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3호에 따라 자, 청소년 단체 등이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이것들이 운영되어야 이제 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위기 청소년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자기네 책임 다 떠넘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청소년 단체 등이 거기에 표시가 되느냐, 그 다음에 협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이 통합지원 체계를 이제 어떤 그 통합체계를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자, 다음에는 이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이제 이하 심의위원회, 여기에 심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 청소년 가정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이렇고, 그다음에 예방적, 회복적, 보호 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통합지원 체계 운영 실태 미비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필수 연계 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그다음에 관련된 어떤 정책, 조례, 어떤 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필요하고, 여기 그 밖에 이제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돼요? 시도 또는 시군구 위원장, 운영위원장의 이런 어떤 캠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명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심의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뤄가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자, 이 지역사회 이제 통합지원 체계에 있어서 두 번째는 주민의 자원활동, 이 자원활동 및 자원활동 지원 및 상담입니다. 자, 국가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방자치단체,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단체를 구성해서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법 11조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 상담을 위해서 전화나 어떻게 돼요? 전화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정보망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주민의 어떤 그런 지원 활동 및 그 다음에 그 상담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위기 청소년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상담 및 교육인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 위기 청소년에게 어떻게 돼요? 자, 효율적이고 이런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기 청소년의 가정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이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므로 위기 청소년의 가정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상태 및 교육을 위한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자, 이에 협조해서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하게 되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상담 및 교육은 어떤 면에서 위기에 처한 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이제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청소년의 특별 지원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어떤 사회적, 경제적, 그다음에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은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떤 급작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고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 지원은 자, 생활 지원, 그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업 지원, 그다음에 의료 지원, 그다음에 직업 훈련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기 청소년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 지원을 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활 지원이나 학업 지원, 어떤 직업 훈련소 이런 어떤 청소년 활동에 대한 어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또 이제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위기박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특별 그 지원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지원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그런 어떤 그 가출 및 이제 보호 지원에 있어서는 보호 지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떻게 되냐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그다음에 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가출 그러니까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이나 홍보, 연구, 조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방하고 보호하고 지원해가는 업무를 이 청소년 단체에 어떻게 돼요? 위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나 그 어떤 그런 읍면동에서 이런 어떤 그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여러 여성가족부 장관이 명하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여성가족부 장관에 의해서 예방하고 보호하고 지원해가는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데,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 이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적극적인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어떤 그런 국가의 어떤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이런 것들의 어떤 노력에 등에 협조하는 이러한 사항들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기박의 어떤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대책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의 어떤 그런 위탁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도 상당히 또 그런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위기 청소년의 지원에서 이제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 그리고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해서 사회 적응이라든지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어떤 상담 및 교육, 이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이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국내에 이제 거주하는 다문화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 적응, 그다음에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서는 이러한 사회 적응 및 교육 훈련에 대해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여기에 따른 시책이 또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부모 지원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의 아동의 양육, 그다음에 어떤 교육 서비스, 보건복지법에 따른 방문 개장, 방문 건강관리 사업 서비스, 교육, 그다음에 상담 이런 어떤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명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복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은, 여기에서는 복지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생활 지원이 있잖아요. 생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 지원, 그다음에 주거 지원, 그다음에 이 청소년 활동 이 지원은 어디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또 해야 되느냐면 청소년 부모의 교육 지원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해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 제31조 2항에 의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 지원,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업 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 지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돼요? 뭐 직업 적성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상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직업 체험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 상담 및 관리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청소년 근로지원법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예방적 회복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자, 특별자치시장과 그다음에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 이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가정과 학교와 사회생활의 어떤 복귀라든지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약하고 있는 어떤 학교의 장의 어떤 신청에 따라서 예방적, 회복적 보호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그 다음에 학교의 장이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본인의 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청소년의 동의를 왜 받아야 되냐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개인정보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지원을 받으면 또 안 되는,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이제 막 편하게 이제 정말 쓰고 있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어떤 그런 뭐 어떤 일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까지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비행과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비행과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보호 시설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가정이라든지 또는 학교 외부의 어떤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어떤 청소년 시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가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제 일탈 청소년,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가정과 학교 이제 그 어떤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학교의 장 신청에 따라서 예방적, 회복적 보호 시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자, 예방적, 회복적 지원에서 이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보호 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과 학교와 이 사회생활에 복귀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나 교육, 자원봉사, 수련, 체육, 그다음에 단체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또 그것이 또 이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또 어떻게 되지? 이래버리면 또 저도 뭐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뭐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제도 육성 제도로는 법이잖아요, 법. 법.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을 법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넘어가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예방적, 그다음에 회복적 차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개인 상담, 그다음에 가족, 보호자 상담 및 직장 상담 등 이것들을 지원해야 되고, 인성 교육이라든지 뭐 취업 훈련, 진로 교육, 건강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1항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7조 1항에 따른
지방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수련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런 문화, 그다음에 체육, 그다음에 단체 활동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이나 학교, 그다음에 사회생활의 복귀, 이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 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방적, 회복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보호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청소년 그런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예방하고 어떤 회복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적 회복적 차원에서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호 지원의 기간은 몇 개월로 해야 되느냐? 뭐 그다음에 어떤 초중도 교육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학교의 교육 과정을 유지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